병원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원은 아파서 가는 곳이지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냥 편하게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무슨 예의고 태도까지 따져야 하나. 물론 병원은 편하게 가도 됩니다. 아프니까 가는 곳이고 몸이 힘드니 말할 기운조차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같은 비용, 같은 시간 들여서 어차피 한 번 가는 병원이라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친절한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살펴봐주는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결국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의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직업적으로 환자를 본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 눈을 마주쳐주는 환자, 말을 차분히 하는 환자, 의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환자 앞에서는 어느새 더 세심해지고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고 더 챙기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태도와 에너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그저 진료 하나에 그칠 수도 있고 혹은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고 의사에게 내 상태를 정확히 읽히는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진료실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요 며칠간 어디가 어땠는지,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뭘 먹고 나서 더 아팠는지, 예전에 어떤 약을 먹었던 기억까지 모두 말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료실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의사는 진료 시간 내에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구조화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선별하고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보가 너무 많거나 순서 없이 흘러나오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끼어들면 의사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라는 질문에 3일 전부터요. 그런데요, 그 전에 사실 속이 좀 안 좋았고 그게 왜 그랬나 했더니 며칠 전 친구를 만나서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면 의사의 머릿속은 이미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친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를 도와주는 방식의 배려입니다. 환자가 말이 짧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의사는 그만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질문을 더 많이 던질 수 있으며 진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료를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묻는 질문에만 간결히 답하라는 건 내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목적에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혹시 이런 증상도 있었나요? 어떤 약을 드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에 짧게 핵심적으로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이미 당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사가 먼저 더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조금 더 설명을 보태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 말하지 않으면 의사가 몰라줄 것 같다는 불안으로 자꾸 말을 보태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시간 안에 걸러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의사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태를 더 정확히 진단받고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진료실은 짧은 만남의 공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의사의 판단을 돕는 정보만을 간결하게 주는 것, 그것이 결국 더 나은 진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집중을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건 복잡한 설명보다 간결하고 진심 있는 한두 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정확히 말하려는 태도 하나가 의사에게는 당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원은 아파서 가는 곳이지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냥 편하게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무슨 예의고 태도까지 따져야 하나? 물론 병원은 편하게 가도 됩니다. 아프니까 가는 곳이고 몸이 힘드니 말할 기운조차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같은 비용, 같은 시간 들여서 어차피 한 번 가는 병원이라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친절한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살펴봐주는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결국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의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직업적으로 환자를 본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 눈을 마주쳐주는 환자, 말을 차분히 하는 환자, 의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환자 앞에서는 어느새 더 세심해지고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고 더 챙기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태도와 에너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그저 진료 하나에 그칠 수도 있고 혹은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고 의사에게 내 상태를 정확히 읽히는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며칠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살짝 불편했고 예전에 먹었던 약이 떠오르기도 하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도 같이 전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료실은 내 속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는 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의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을 이어가며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보가 너무 많거나 순서 없이 쏟아지면 의사는 오히려 놓치는 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라는 질문에 한 3일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소화도 안 좋았고요. 며칠 전에 친구랑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뭘 잘못 먹었는지 이렇게 이야기의 방향이 흩어지면 의사의 집중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원한다면 묻는 질문에만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 전입니다. 윗배가 아픕니다. 아침보다 저녁이 더 심합니다. 약은 따로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핵심만 짚어주면 의사는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의 집중을 돕는 배려입니다. 이건 의사를 위한 예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내가 얼마나 차분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불안해 보일 수 있고 경험을 과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중요한 단서가 묻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질문을 듣고 그에 맞는 정보를 차분히 대답하는 환자는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에게 의사는 더 많은 설명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건 나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진료실이라는 짧은 공간 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의사에게 보이고 싶은 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아니라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짧은 말 한마디에도 정확한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사람마다 복장을 대하는 마음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아픈데 차려입을 힘이 어딨어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편하게 다녀오는 거지 무슨 복장까지 따지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병원은 치장하러 가는 곳도 아니고 멋을 부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복장을 갖춘다는 건 단지 겉모습을 다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이며 동시에 진료실 안에서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도 환자를 처음 만날 땐 표정, 말투, 그리고 복장을 함께 봅니다. 정리된 옷차림, 단정한 인상, 모자를 벗고 앉아 있는 모습, 이런 작은 부분에서 의사는 본능적으로 태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건 의사라는 직업 이전에 사람 대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원의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80세 어르신이 모자를 벗고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몸이 먼저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세도 펴지고 말도 천천히 나오고 그 어르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느껴지니까 나도 그분을 더 잘 보고 싶어집니다.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단정한 복장은 상대를 압도하거나 위축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몸을 믿고 맡깁니다. 서로 예의를 갖춘 관계입니다라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말보다 먼저 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에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로 설명하기 전 이미 시선이 먼저 상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조정합니다. 진료실 안에서 단정한 복장은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고 당신의 진료를 존중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정신없이 병원에 갈 때 매번 단정하게 입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단정함의 기준을 높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옷, 멋진 코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림질된 셔츠 하나, 깨끗이 정리된 머리, 모자를 벗고 눈을 마주치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대충 입고 나온 날은 마음도 대충하게 되고 말도 흐리게 되고 진료실에서의 내 태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볍게라도 신경 쓴 옷차림은 나를 다시 중심에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료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의 표정과 태도, 복장이 이미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정돈된 옷차림은 의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내 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은 태도를 되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아프니까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내가 작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플수록 스스로를 더 다독이고 더 품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복장을 정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은 누구나 약자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내 말과 선택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면 먼저 스스로를 정리된 모습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건 단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의를 갖춘 사람에게 조심스러워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의사의 시선, 말투, 판단의 깊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내 몸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장은 말보다 먼저 말을 겁니다. 그건 조용한 존중이고 내 몸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건 진료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불안하거나 지쳐 있거나 말을 아끼고 있는 얼굴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몸이 아파서라기보다 마음이 복잡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진료는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의사를 기다리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끝에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의 얼굴이 보이는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우리 마음도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간단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정중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큰 울림을 만듭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보고 때로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며 기계처럼 움직이는 시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환자가 들어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면 그 순간 의사의 호흡도 달라집니다. 아, 이분은 나를 믿고 오셨구나. 이 시간 내가 더 신중히 다뤄야겠구나. 그 인사는 진료의 질을 바꾸는 조용한 힘입니다. 한 병원 의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자를 벗고 들어오는 어르신을 보면 몸이 먼저 조심스러워져요. 나도 반듯하게 앉게 되고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이분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인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짧은 순간에 압축되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상대의 마음에 바로 가닿습니다. 병원은 서로가 상대를 바라보는 공간입니다. 환자는 의사를 보고 의사는 환자를 봅니다. 그 만남의 첫 문을 인사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열면 그 다음 대화와 설명, 진료는 그만큼 더 부드럽고 신뢰감 있게 이어집니다. 인사를 한다는 건 내가 약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는 작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닿습니다. 병원에서의 인사는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이자 당신이 이 진료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겠다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의사도 하루 종일 사람을 봅니다. 그중 어떤 환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풀게 되고 어떤 환자에게는 더 신중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그 환자의 말투나 표정, 태도, 그리고 처음 건넨 한마디 인사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설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짧은 인사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짧은 한마디가 의사에게 나의 신뢰를 전하고 그 진료의 깊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짧은 말은 의사의 피로한 하루 속에 따뜻한 숨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숨은 당신의 진료를 더 정확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사를 선택하는 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정한 인사 한마디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며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조용히 마음을 여는 시작입니다. 진료실에서 인사는 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도 그 인사에 반응하고 그 반응은 다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몸과 마음 모두가 조금 더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사는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전하는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누굴 좀 알았거든요. 우리 사돈이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봐주셨던 분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 인연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말해두는 게 안심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에 작은 경계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자칫 나를 특별하게 대해달라는 암묵적인 기대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진료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의 병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가 누구인지보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다라는 말이 앞서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환자에서 입김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 진료는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관계 속의 판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 많은 의사일수록
차트를 통해 이미 필요한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료 전 스캔된 과거 병력, 나이, 보험 정보, 심지어 VIP 여부까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다라는 말은 정보를 더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만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는 설명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보다 내가 이 자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는 사람, 의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의사는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누굴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말은 높지만 태도는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 앞에선 의사도 조심스럽지만 정작 중요한 진단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인사하고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만 건넵니다. 그런 사람이 진료를 받을 때 의사는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환자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누가 누구를 아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느냐가 진료실 안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한 사람의 환자로 앉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몸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가장 신뢰받는 환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병원에서 나 아는 사람 많아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의사의 설명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땐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단지 그 사람의 이름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보고 진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진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뢰와 태도가 진료의 방향을 바꿉니다. 의사도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조용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뢰는 더 깊은 진단과 더 부드러운 소통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이름보다 태도가, 과시보다 배려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의사에게 신뢰로 느껴지도록 조용한 태도로 답해보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환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료가 끝나면 의사는 말을 아낍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검사를 좀 더 해보시죠. 약을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입원해서 관찰해보죠.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마음은 다시 요동칩니다. 정말 필요한 걸까? 검사를 더 하라는 이유가 뭘까? 괜히 병을 키우려는 건 아닐까? 그냥 참고 나으면 안 되는 걸까? 병원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의사의 판단을 의심하게 될 때 환자의 마음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그 순간부터 진료는 대화가 아니라 설득의 시간이 됩니다. 물론 의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 몸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사의 시선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진료와 통계를 통해 쌓인 전문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치료는 미루지 마세요. 라는 말에는 그저 습관적인 권유가 아닌 실제 위험의 징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의 전문성과 진심을 일단 신뢰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의사에게 주는 울림은 큽니다. 그 말 안에는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의사에게도 책임을 안깁니다. 이분은 나를 믿고 따라오시니까 내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 신뢰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일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환자가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그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깊은 책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결정을 내릴 때 혼자 다 짊어지려 합니다. 병원에서도 제가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이 어려운 순간에 모든 걸 판단하려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진짜 필요한 걸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의사의 판단을 온전히 믿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신뢰는 내 판단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정한 경계선을 조금 열고 그 틈 사이로 전문가의 조언이 들어오게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치료의 방향을 바꾸고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사를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진료는 변합니다. 의사는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고 환자는 더 차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말이 줄고 질문이 명확해지고 진료실 안에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진짜 도움이 되는 치료가 시작됩니다. 결정은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오는 이유는 내가 내리지 못하는 결정을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한 걸음 양보하고 내 몸을 위해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진료의 마지막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혼란과 불신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신뢰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의사에게 맡긴다는 건 내 삶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